식사 한 끼로 부자 되는 법. 좋은 운을 쌓고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지금 사는 집의 대출금도 다 못 갚았는데 부자들이 사는 비싼 동네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언제나 그렇듯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되니까 말이다. 부자들이 사는 동네로 이사 갈 수는 없어도 부자들이 밥을 먹는 곳에 가서 밥을 먹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신라호텔에서 한 끼에 20만 원 하는 식사를 해본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사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만 달리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 얼마 전 삼성 이재용 회장도 세계적인 그룹의 회장들과 함께 25만 원 하는 오마카세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25만 원이면 세계 최고의 부자들과 같은 곳에서 식사할 수 있는 것이다. 신라호텔에서 한 끼에 20만 원을 주고 식사할 바에는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치킨 값이 배달비까지 포함해서 2만 5천 원이라고 한다면 치킨을 8번 시킬 돈으로 신라호텔에서 한 번 식사를 할 수 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물론 치킨을 먹으며 고된 하루를 보낸 자신을 위로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습관에 젖어 배달 음식을 시킨다. 일주일에 2회씩 시켜 먹던 것을 4주만 참으면 고급 호텔에서 식사할 수 있는 비용이 마련된다. 그렇게 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며 고급스러운 한 번의 식사를 하고 나면 새로운 기분이 들 것이다. 신라호텔에서 식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자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서 밥을 먹을 때 아마 자신의 주변에서 쉽게 보지 못한 부자들을 보게 될 확률은 아주 크다. 그것만으로도 나의 운이 상승할 수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운을 넘어서 그들의 모습, 차림새, 행동을 보게 되면 다양한 생각이 올라오게 된다. 그들처럼 가지지 못한 것에 속상한 마음이 들면 안 된다. 그리고 사치하라는 의미도 절대 아니다. 그 한 끼의 의미는 이렇게 여유로운 식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 부자들과 함께 부자의 순간을 만들어냈다는 데 있다. 부자라고 무슨 별것이 있겠는가? 이러한 순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일상이 되면 그때 바로 부자가 되는 것이다. 식사 한 번으로도 부자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 당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부자가 될 수 있는 여부가 갈린다. 운이 깃드는 생일밥. 돌아오는 당신의 생일에 어떻게 식사를 할 계획인가? 생일이 지났다면 어떻게 식사를 했는가?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아마 평소보다 더욱 정성 어린 밥을 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점심에 국수를 먹으면서 오래 살기를 바랐을 것이고 저녁에는 소중한 사람들과 근사한 곳에서 식사를 했을 것이다. 반대로 밥을 차려줄 사람이 없어서 미역국은커녕 쌀한톨도 구경하지 못하고 하루를 마무리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챙김을 받았든 못 받았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모두 같은 사실이다. 나 자신을 소중히 대해줄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주변에 챙겨줄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나 자신만큼 나를 잘 알고 잘 챙겨줄 사람은 없다. 그러니 누가 차려주지 않더라도 생일에는 꼭 미역국을 먹자. 미역국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다. 미역을 먹었다는 기록은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무려 1000년 전 우리 선조들도 생일에 미역국을 먹었다. 조선시대에는 방 안의 서남쪽에 미역국을 떠놓고 삼신 할머니에게 인사를 올린 뒤에 먹었다고 전해진다. 서남쪽 방향은 주역의 팔방이 해석에 의하면 어머니의 방향이다. 미역국을 먹는 것은 한국 특유의 풍습이다. 그리고 실제로 산모에게 좋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예전에는 미역국 하나를 놓고도 내 주변 모든 기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먹는 미역국 한 그릇은 나를 그동안 잘 지켜준 나 자신과 더불어 나의 운에 감사를 전하는 의미가 있다. 그와 더불어 생일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날이다. 모든 삶의 순간들이 기적적이지만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만큼 기적적인 일도 없다.
모든 것을 경우의 수로 환산해보면 나라는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생일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게 해준 부모님에게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효도만큼 좋은 운보험도 없다. 나의 생일은 무조건 운보험을 들어야 하는 날이다. 너무 세상을 아름답게 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이 그렇다. 가만히 나의 삶을 따져볼 때 우리가 맞이하는 일 중에는 감사한 일이 참 많다. 생일은 매년 돌아오지만 생일을 맞이하는 나의 순간들은 항상 새로운 순간들이다. 그렇게 봤을 때 내가 맞이하는 모든 순간이 축하받아야 할 소중한 순간들인 것이다. 밥 먹는 순간에도 운이 쌓인다. 일상생활에서 운을 쌓기 가장 좋은 순간은 밥을 먹는 순간이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로 신성한 행위다. 풍수지리에서 주방은 재물운과 건강운을 함께 의미하는 공간이다. 건강한 몸을 가지는 것이 곧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건강운과 재물운은 함께 따라오게 된다. 보통 식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삶에서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먹을 복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든 음식을 먹을 일이 있다는 것이고 음식을 먹을 일이 있다는 것은 누가 음식을 주든 아니면 돈이 들어와 음식을 사 먹든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매일 먹는 밥으로도 복을 쌓을 수 있다면 당연히 따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운이 들어오는 식사법. 쟁반을 사용하라. 손님이 왔을 때 물 한 잔을 드리더라도 쟁반에 받쳐서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다. 이런 행위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혼자 밥을 먹더라도 꼭 쟁반에 받쳐서 먹는 것이 좋다. 고생한 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볼 수 있다. 혼자 살다 보면 그리고 집안일을 주로 하시는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혼자 먹을 때 대강 그릇에 반찬을 비벼서 끼니를 떼어버린다. 설거지 거리가 나오는 게 귀찮기 때문이다. 남에게 밥을 해주다 보면 혼자 먹을 때만이라도 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맞긴 맞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고생한 나를 내가 대접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자기 자신을 존중하라. 그리고 쟁반에 받쳐서 귀한 밥을 대접하라. 그것만으로도 당신을 둘러싼 기운이 기뻐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더 잘 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다른 짓을 하지 말라. 혼자서 밥을 먹다 보면 보통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본다. 나 역시 예전에는 무언가를 보면서 밥을 먹었다. 재밌는 드라마를 틀어놓고 밥을 먹다 보면 밥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게 시간이 훌쩍 지나버리고 어느새 밥그릇은 비워지게 된다. 그렇게 먹는 밥은 기계에 연료를 집어넣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혼자 있더라도 가만히 내가 먹는 밥의 맛에 집중을 하고 천천히 밥을 먹어보라. 고독한 미식가라는 일본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혼자서 여러 음식점을 돌아다니며 정말 맛있게 밥을 먹는다. 이 드라마에서 재밌는 점은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마치 음식과 대화를 하는 것처럼 음식의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서 먹는다는 것이다. 밖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 귀에 꽂은 이어폰을 빼고 천천히 음식을 보면서 먹으면 먹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진다. 여러 가지 명상법 중에서 음식 명상이 있다. 음식을 씹고 넘기는 행위를 가만히 뜯어보면서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방법이다. 음식을 먹는 행위를 통해 운도 쌓고 마음도 차분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일석이조가 아닌가. 밥그릇과 수저를 뒤집지 말자. 구혼을 할 때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숟가락만 들고 나에게 오라는 것이다. 밥그릇과 수저는 그 나름의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누구는 금수저, 누구는 은수저처럼 숟가락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기도 한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용어의 의미를 넘는 것이다. 내가 쓰는 수저와 밥그릇은 나의 식복과 재물운과 같다.
좋은 차, 좋은 집, 명품도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만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좋은 밥그릇과 수저다. 그러니 더 잘 살 수 있는 운을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나에게 좋은 식기류를 선물하라.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더라도 각자 정해진 수저를 쓰는 것이 각자의 운에 맞는다. 그와 더불어 복을 담는 그릇과 수저를 뒤집는다는 것은 내 복을 엎어버린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미신처럼 들리기도 하겠지만 이왕이면 지킬 것을 지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몇 사람의 손을 거쳐 음식이 만들어졌을지 생각해보라. 내 앞에 라면 한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라면이 만들어지기까지 몇 사람의 손을 거쳤을까? 당신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는가? 10명? 1000명? 혹은 1만 명? 정답은 알 수 없음 혹은 지구상의 시공간을 통틀어 전 인류라고 할 수 있다. 라면의 재료 중 하나인 밀가루만 생각해봐도 바로 알 수 있다. 라면을 구성하는 밀이 경작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쳤는가? 또 그 사람들이 살고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과 물질이 모두 연결되어서 눈앞에 라면 한 그릇을 완성시켰음을 체감할 수 있다. 지나치게 비약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운이라는 것도 이러한 속성을 지닌다. 돌아가신 조상님의 운을 이야기할 때와 유사하다. 지금 나를 둘러싼 좋은 운들은 내가 어릴 적 혹은 태어나기 전부터 조상들이 바라온 좋은 마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밥을 먹을 때 이 밥이 나에게 차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쳤는지 생각한다면 그 음식 자체에 진심으로 크게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콕 집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하거나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유선상으로도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곤 한다. 그들의 말을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보통 오래전부터 생활고를 겪어온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자기 마음이 이미 가난한 상태임을 알지 못한다. 가난하니까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늘 이야기하지만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운은 절대 따라오지 않는다. 설령 내 마음이 가난한 것을 알고 더 잘 살아야겠다는 의욕을 품는 것까지 나아갔더라도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나를 개선시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항상 나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행동 중 어떤 것이 나의 삶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좋은 운을 쫓아버리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다음은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깨닫게 된 가난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정리한 것이다. 당신은 몇 가지에나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면서 내용을 읽어보자.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몹쓸 행동들. 무엇이든 거절한다. 거절하는 마음에는 운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 거절해야 할 땐 거절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일단 거절부터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순수하게 보내는 호의마저 거절하게 된다. 나에게 들어온 좋은 마음, 좋은 운들을 하나씩 거절하다 보면 어느새 모든 운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 거절하더라도 딱 잘라서 거절하지 말고 일단은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거나 좋다고 말하라. 그런 다음에 다시 지금의 상황상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다음에 또 좋은 제안이 있으면 부탁한다고 하면 무조건 거절이 아닌 상황상 보류가 되는 것이다. 빠른 고민, 빠른 결정. 하루에도 선택의 순간은 수없이 많다. 모든 선택의 순간들이 모여 나의 삶을 만들어낸다. 그러니 선택의 순간마다 현명하게 잘 해내는 것이 나의 삶을 좌우하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고민의 시간도 짧고 결정도 빠르게 내린다.
물론 결정이 빠른 것은 나쁘지 않은 행동이다. 다만 충분한 고민을 하지 않고 내린 빠른 결정은 결국 좋지 않은 선택일 확률이 크다. 고민의 시간은 충분히 가지는 것이 맞다. 하나의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의 전후 사정을 여러 가지로 판단해보고 나름의 판단 기준으로 답이 나오면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것이 가장 정성적인 판단법이다. 그러니 최대한 많은 시간을 확보해 고민하되 결정은 빠르게 해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나를 풍족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불만만 가질 뿐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다. 남의 밑에서 일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잘할 수 있는 것,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항상 불만만 발견해내려 노력한다. 예를 들어 매일같이 회사 욕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항상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상사 욕, 회사 욕을 늘어놓는다. 물론 상사 욕, 회사 욕을 하며 순간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늘 그렇듯 정도가 지나친 것이 문제다. 하루 중 그런 시간만이라도 아껴서 좋은 생각을 해나간다면 충분히 얻어낼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만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감히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토로하는 불평은 나 자신을 결코 발전시키지 못한다. 부자를 부정한다. 연예인들이 수십억 혹은 수백억의 건물을 사고 파는 기사들이 거의 매일같이 올라온다. 그런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다. 이런 기사 쓰지 마라. 삶아 떨어진다. 없는 사람들 약 올리는 거냐? 물론 지금 나보다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나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든다. 하지만 그 부러움이 시기가 될 필요는 없다. 막연히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부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설령 내가 1000억을 가졌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그럴 시간에 그 건물을 사려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러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편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된다. 생각의 길이 곧 현실이 되는 것이 운의 원칙 중 하나다. 부자를 부정하지 말고 스스로 부자가 될 생각을 하자. 과거에 연연한다. 누구나 한 번쯤 빛나는 순간을 맞이한 경험이 있다. 그 빛나는 순간은 평생의 기억으로 사는 내내 함께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그 순간만을 바라보며 살기에는 매 순간 새로운 기회가 우리를 찾아온다. 매일같이 라떼를 외치며 살아봤자 나떼로 돌아가지 못한다. 라떼를 외칠 시간에 언제든 지금을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 생각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금의 현실이 어려울 때 나의 화려했던 과거는 분명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에만 젖어 산다면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별을 보면서 별이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과 같다. 먼 훗날 돌아봤을 때 빛날 수 있는 미래를 만들 생각을 하자. 눈앞의 이익과 욕망에 사로잡힌다.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다. 수많은 부자들의 책을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절제를 가장 큰 미덕으로 삼는다. 나의 운 중에서 행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모두 절제를 기본 바탕으로 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 당장의 이익과 욕망에 휩싸이는 행동들은 모두 다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단순히 쉽게만 얻으려 하게 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유명인이 나는 가질 수 없는 수백억 자산을 가졌다는 사실에 분노하게 되는 것이다. 눈앞에 놓인 명백한 이익도 있겠지만 지금을 참아내고 얻어낼 수 있는 더 큰 미래의 이익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얼마 전 나의 유튜브 영상에서 가난과 관련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영상 댓글에 어떤 분이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나라 때문이라는 글을 남기셨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 틀린 말은 아니다. 나라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더 의미 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때 사람들이 체감하는 삶은 분명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책적인 혜택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가만히 있는 나의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어 부자로 만들어주는 나라는 없다. 궁극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꾸려나가야 한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주체적으로 노력한다면 나라의 정책에 따라 크고 작음은 있어도 성공의 길에 이르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가난한 것은 절대 죄가 아니며 죄라고 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돈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현대사회에서 마냥 당당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각자 주어진 삶의 시작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진다. 분명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 내 인생에 주어진 그 기회들을 더 쉽게 보고 포착할 수 있도록 앞의 행동들을 나열한 것이다. 저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말이다. 저런 행동들이 당신의 몸과 마음에 쌓이면 당신은 계속해서 가난해지게 될 것이다. 하루를 부자의 시간으로 채우는 법. 큰 동그라미를 그리고 칸을 나누어 24시간 동안의 계획을 세우던 초등학교 때가 기억난다. 나는 항상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다. 무슨 공부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잠을 자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 공부 시간이었다. 물론 제대로 실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어떻게 24시간을 보내는가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습관을 요리조리 뜯어보면 그 습관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오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보낸 나의 하루가 미래의 하루가 되고 그것들이 모여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채워지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의욕만으로는 나의 시간을 현명하게 채워갈 수 없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나는 누구보다도 계획이라는 것을 많이 세웠다.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플래너를 쓰고 있고 그것을 통해 큰 힘을 얻었다. 그 기록들은 나와의 싸움을 다룬 전쟁 서사시이기도 하다. 종종 예전 플래너를 꺼내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들을 그때도 갖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시간 관리를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시간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고민을 했으며 시간에 대한 계획들을 어떻게 잘 실현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연구했다. 언젠가는 시간에 대한 책도 쓸 생각이다. 지금부터는 하루를 살아갈 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영화 아저씨에서 원빈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오늘만 산다. 오늘만 사는 그 아저씨 덕분에 악당들은 모두 저 세상으로 가고 아이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잘 살고 싶다면 말이다. 원빈이 악당을 물리친 것처럼 나 역시 내 시간 속에 존재하는 나쁜 습관이라는 악당을 없애보자. 부자의 시간을 만드는 7가지. 1. 계획을 세워라. 가장 기본이다. 지금까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살았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계획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자. 하루 중 운이 가장 충만한 시간이 아침이다. 엄밀히 말하면 새벽 시간대가 가장 좋은 운이 가득하다. 하루의 새로운 기운이 가장 많은 시간에 나의 빛나는 하루를 위한 계획을 세우자.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모두 부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계획을 세우지 않은 부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계획이 곧 나의 운이 되고 돈이 될 것이다. 2. 쉬는 시간을 먼저 확보하라. 정말 어렵게 몸으로 깨닫게 된 법칙이다.
나는 쉬는 것을 정말 못하는 편이다. 부모님 역시 항상 자식들을 위해 바쁘게 사시느라 휴식의 개념을 모른 채로 지내셨다. 여름에 바다에 가고 겨울에 눈을 보러 가는 것이 일상이 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나의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이루어낸 시간 덕분에 이제는 조금씩 쉼이라는 것을 일상에 덧대고 있지만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쉼을 선택하고 노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로 어려웠다. 사람의 몸은 기계와 비슷한 면이 있어 나를 위한 당근과 쉼을 먼저 확보해야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아무리 아침에 업무가 바쁘더라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산책을 해보자. 오후에도 피로가 느껴지기 전에 휴식 시간을 가져보자. 뿐만 아니라 주간 계획이든 월간 계획이든 고생한 나를 위한 보상의 시간을 먼저 설정해보자. 그러면 의미 없이 노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모든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휴식할 계획부터 먼저 세워라. 3. 하기 싫은 일이 있다면 딱 10분만 하라. 누구나 하기 싫은 일이 있겠지만 나는 하기 싫은 일을 정말로 참지 못하는 편이다. 내가 마음을 강조하면서 사는 이유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하기 싫은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기 싫은 일이 남아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는 딱 10분만 해보고 그래도 싫으면 그만두겠다는 마음을 가져보라. 회사 업무든 집안일이든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하기 싫어 미뤄온 일들은 10분이면 해결되는 일들이 정말로 많다. 하기 싫은 일을 빨리 해내야 마음속에 비워지는 공간이 생긴다.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묵혀두면 더 귀찮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 하기 싫은 일은 딱 10분만 하고 그만하겠다고 생각하고 실행해보자. 4.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라. 당연한 말이겠지만 정말 어렵다.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울 정도라면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즉 나의 능력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이처럼 큰 의미가 있다.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유 중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성취감이다. 오늘 안에 해내지 못하는 일을 자꾸 계획표 안에 우겨 넣어봤자 어차피 실패하게 되어 있다. 욕심을 내려놓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설령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 계획한 양이 적다고 하더라도 괜찮다. 계속해서 승리하는 하루, 성취감을 쌓는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하루에 실현 가능한 계획의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다. 어차피 실패할 20가지의 하루 일과보다 무조건 성공할 5개의 일과만 계획하고 실행하라. 그렇게 하면 삶은 여유로워지고 에너지는 더욱 충만해질 것이다. 5. 한순간에 너무 많은 것을 담지 말라.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한순간에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못하게 된다. 나 역시 계속해서 그런 시간을 지내왔다. 남들보다 앞서겠다는 마음에 더 많은 것을 계획하며 살았지만 현실은 남들보다 뒤처진 시간을 살 뿐이었다. 가장 수월한 것은 남들만큼만 하는 것이다. 그것보다 더 쉬운 길은 남들보다 조금 늦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다. 출장이 많아 고속도로를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종종 목숨을 내놓고 주행하는 사람들을 보곤 한다. 그렇게 달리면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을까? 대부분의 그런 차들은 IC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빨리 가려고 해도 얼마 못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조금 느리더라도 제대로 걷는 것이 실제로는 더 빨리 가는 것임을 기억하자. 6. 변수를 생각하라.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를 낳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변수다. 변수 때문에 하루 계획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변수가 일어날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아침에 눈 뜨면서 예상했던 하루가 그대로 이루어진 적이 몇 번이나 되는가? 단 한 번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변수는 언제나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루 중 일부는 뜻하지 않은 변수의 시간을 위해 비워놓자. 휴식 시간과는 별개의 시간이다. 이렇게 변수를 위한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한층 여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늘상 바쁘다는 핑계로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거나 내가 진정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변수를 설정함으로써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7.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루를 보내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학습은 하지 않고 문제집만 푸는 것과 같다. 내 나이가 몇이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루는 새로운 날이며 항상 시험의 연속인 날이다. 성공한 날들을 많이 쌓아왔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주어지는 하루 역시 성공적으로 보내리라는 보장이 없다. 단지 확률만 높을 뿐이다.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개선할 부분을 확인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나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7가지를 실천하게 되면 하루에 많은 일을 할 시간이 별로 없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을 잊지 말자. 오늘 서리 책방에서는 천동이 지음 메이트북스 출판 돈이 모이는 재물운의 비밀 중에서 4장 행동과 습관만 바뀌어도 재물운이 상승한다의 내용과 함께 했습니다. 대통령의 풍수 자문을 맡았던 아버지의 노하우를 전수받은 풍수가문 4대 계승자인 저자는 풍수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삶의 지혜들을 아낌없이 전하기 위해 그리고 삶의 섭리인 풍수의 진리를 인간사에 쉽게 적용해 개인의 욕심으로서의 재물운이 아닌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재물운을 어떻게 하면 끌어당길 수 있을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치킨 한 마리 2만원, 호텔 뷔페 20만원 비교했을 때 단순히 금액 차이만을 생각해서 전자를 가성비 좋고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평소 쉽게 접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새로운 경험과 그곳에서 보게 되는 부자들의 모습을 통해 느끼게 되는 감정, 생각 등을 통해 운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이 인상 깊습니다. 부자나 평범한 사람이나 하루 식사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부자라고 10끼니를 먹는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닌 질의 차이일 것입니다. 습관처럼 시켜 먹던 배달 음식비를 아껴 모은 돈으로 가끔은 고급 식당에서 부자의 순간을 체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사고를 통해 진정한 부와 성공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그보다 멋지고 가슴 뛰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권의 책과 함께 소중한 시간 나눠주신 여러분의 아름다운 열정과 용기로 가득 찬 인생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